소련은 땅을 파고만 2226m까지 파기로 결정했는데 왜 파기를 중단했습니까?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탄생했으며 소련의 성립과 해체는 세계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는 소련의 흥망성쇠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 수립 후 제2차 세계대전의 연기도 뒤따랐고 전쟁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시험이었고 소련은 그것을 견뎌내며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었다. 전쟁의 세례를 받은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강대국으로 변모하였고 세계 양상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두 극은 강하고 패권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세계 제1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이 고조되고 있으며 두 나라는 군비, 과학 기술 등의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과학기술이나 군비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면 소련은 즉시 그 뒤를 따를 것이고 미국을 능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심해 탐사 계획을 세웠을 때 소련은 땅을 뚫고 뚫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것이 유명한 콜라 초심해 시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련은 많은 깊은 구멍을 뚫었는데 그중 가장 깊은 구멍은 무려만 2226m에 달했습니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그 깊이에서 주변의 광물은 모두 다이아몬드와 금인데 나중에 발굴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정밀 드릴링. 소련이 콜라에서 초심층 시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땅을 파는데 엉성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련의 눈에는 위치가 가능한 한 북극에 가까워야 하지만 너무 멀지 않아야 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눈을 감고 남극으로 점프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콜라 반도의 노르웨이 국경 근처의 위치를 선택했고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시추공이 하나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1226m에 이르는 많은 시추공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 시추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라는 카타르와 러시아가 유전을 탐사했을 때 그것을 능가했기 때문에 3위에 불과하다. 지금 집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 회전식 드릴 장비를 사용하여 드릴 파이프 바닥에 설치하는 것처럼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드릴 비트가 구멍의 바닥에 도달하면 강력한 엔진이 구멍의 바닥을 뚫어 구멍이 계속 깊어지고 지면의 액체가 구멍 안팎으로 계속 회전하여 드릴 비트 냉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구멍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매우 꽉 차 있고 현실은 매우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콜라 시추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소련은 즉시 진행했고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해 초기 단계는 매우 순조로웠지만 후속 굴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발굴이 9,500m에 도달했을 때 소련 과학자들은 운반된 물질을 분석하고 탐사한 후 주변의 금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발견은 모두를 흥분시켰다. 예약된 중단. 일반적으로 1톤의 금층의 금 함량이 4g일 때 상업적 개발 가치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의 수익률은 채굴 비용보다 큽니다. 콜라가 9,500m에서 시추되었을 때 주변의 금층은 80gt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였지만 소련 당국은 개발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파냈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금이 아니라 남극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이 1226m에 이르렀을 때 소련은 미국과의 냉전으로 인해 소련 경제가 압도당하고 언제든지 분열되어 소멸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이 미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소련이 금층을 캐내는데 거의 20년이 걸렸고 만약 그것이 채굴된다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소련의 관련 정보를 보면 프로젝트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첫 번째 단계는 12,000m에 도달했을 때 종료된 다음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1993년 소련 붕괴 후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즉, 두 번째 단계에서 소련은 10년 만에 226m만 파냈다. 따라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프로젝트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당시 소련의 과학 연구 수준으로는 더 이상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금을 채굴한 지금, 콜라홀 근처의 금광이 소련의 당면한 필요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 왜냐하면 소련은 단순히 시추공에서 많은 양의 금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단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규모로 금을 채굴하려면 많은 돈인 많은 대형 기계와 장비를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소련의 경우 지속적인 채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중단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초자연적 사건 시작. 암울한 끝을 외치는 콜라시추 프로젝트는 결국 소련 역사의 희미한 슬픔이 되었지만 콜라시추에 대한 전설은 항상 떠돌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소련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콜라시추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되었고 초자연적인 사건이 심화되었으며 소련 전문가들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발굴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소련 전문가들이 스스로 단계를 밟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돌아올 수 없고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며 구소련에게 이 캐러시추공은 맛없고 버리기 안타까운 진정한 닭갈비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붕괴했고 콜라시추도 소련 붕괴 원인의 축소판이 되었고 기초 경제의 발전에 주목하지 않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패배시키려고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결국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었고 상부구조의 붕괴는 불가피한 추세가 되었다. 물론 소련 당국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가 공개될 것이며 결국 구소련의 기록 보관소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이 미스터리를 풀게 하십시오. 경제적 기반이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미국이 소련과의 패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며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탄탄한 경제 기반이 있는 소련은 당연히 적수가 아니며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경제자본이 가져다준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진정으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